AI 데이터 센터 및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배터리까지 우리가 미래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쭉 늘어놓으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전기를 얼마나 덜 버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 지금도 GPU 성능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GPU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인프라는 여전히 수십 년 된 실리콘, 전력 칩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발열은 늘어나고 전선은 더 굵어지고 냉각 장비는 점점 커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성능이 아니라 열과 전기 요금이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이 벽을 정면으로 부수겠다고 나선 회사가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나비타스 반도체, 영어 이름으로 나비타스 세미컨덕터입니다. 티커 코드는 NVTS입니다. 전력 반도체 세계에서 오랫동안 주인공은 실리콘이었습니다. 집에서 쓰는 작은 충전기부터 공장의 모터, 서버 전원 장치,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인버터까지 전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거의 모든 길목에는 실리콘으로 만든 스위칭 소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렉 한 줄이 메가와트 단위를 넘는 전력을 먹기 시작했고 전기차와 초고속 충전기는 수백 킬로와트급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인버터는 더 높은 전압에서 더 높은 효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 이르면 실리콘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스위칭 손실과 발열, 크기와 비용이 모두 발목을 잡습니다. 이때 등장한 새로운 재료가 갤륨 나이트라이드와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전력 반도체 업계에서 와이드 밴드 갭 반도체라고 부르는 계열입니다. 기존 실리콘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더 높은 전압과 더 빠른 주파수를 견디며 부피와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전력 소자입니다. 나비타스는 여기서 꽤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갤륨 나이트라이드와 실리콘 카바이드, 이 두 가지 와이드 밴드 갭 전력 반도체만 파고드는 회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실리콘 일반 전력 칩 시장 전체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전력 인프라의 핵심 재료에만 집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나비타스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GPUs, 전기차 태양광 인버터, 그리고 서버 전원 안으로 들어가는 전력 변환 회로에서 지금까지 쓰이던 실리콘 칩을 갤륨 나이트라이드와 실리콘 카바이드로 갈아 끼우는 회사입니다. 나비타스의 간판 상품 한 축은 GaNFAST라는 갤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IC입니다. 기존 실리콘 소자보다 훨씬 빠른 스위칭 속도와 낮은 손실, 작은 크기, 발열 감소를 내세운 전력 칩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부품이 들어간 제품들을 일상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손바닥만 한 초고속 스마트폰과 노트북 충전기, 슬림한 텔레비전과 게임 콘솔 어댑터, 일부 서버와 태양광, 그리고 산업용 전원 장치까지 겉에서 보면 그냥 작고 가벼운 어댑터처럼 보이지만 그 안쪽에서 같은 전력을 더 작은 부피와 더 적은 열로 처리하는 역할을 갤륨 나트라이더 페이스트가 맡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편에는 진 실리콘 카바이드이라는 이름의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소자가 있습니다. 나비타스가 인수한 진 실리콘 카바이드 브랜드를 통해 공급되는 실리콘 카바이드 MOSFET과 쇼트키 다이오드입니다. 이쪽은 훨씬 더 헤비급 영역입니다. 전기차 인버터와 온보드 차저, 수백 킬로와트급 고전압 직류 변환기,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인버터, 산업용 모터 드라이브 같은 하이파워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정리해보면 갤륨 나이트라이드는 고속과 고주파, 상대적으로 낮거나 중간 전압 영역에서 충전기와 서버 전원 공급 장치 같은 쪽을 담당합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훨씬 더 높은 전압과 전력 영역,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원 같은 쪽을 담당합니다. 나비타스는 이 두 축을 모두 들고 있는 순수 와이드 밴드 갭 전력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투자자들이 나비타스를 쳐다보는 가장 큰 이유는 갤륨 나이트라이드라는 기술 용어나 제품 이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국 한 줄로 정리됩니다. 엔비디아가 준비하는 차세대 800V AI 데이터 센터 전력 구조에 공식 파트너들 가운데 한 회사로 나비타스가 올라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는 2027년 이후를 겨냥해 800V 고전압 직류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구조는 보통 이런 식이었습니다. 유틸리티에서 고압 교류를 받아 여러 단계의 변압과 정류를 거친 뒤 낮은 전압의 직류로 내려보내 렉과 서버에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단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과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800V 시스템은 다릅니다.
13,800V 수준의 교류 전력을 받아 중간 단계를 최대한 줄이고 바로 800V 직류 버스로 내려서 렉 전체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 전력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GPU 보드의 직류 변환 단계를 담당하는 저전압 갤륨 나이트라이드 소자, 중간 변환 단계에 쓰이는 650V급 갤륨 나이트라이드, 고전압 영역을 담당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여러 파트너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나비타스입니다. 나비타스가 낸 자료에도 자사 KNFAST와 GNSIC 기술이 엔비디아 800V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지원하는 파트너라며 자신 있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콘텐츠적으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 배선도를 통째로 다시 그리면서 그 핵심 전력 칩 자리에 나비타스를 포함한 와이드밴드 갭 파트너들이 들어갔고 그 라인업 안에 나비타스도 이름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줄 때문에 나비타스는 단순한 전력 반도체 회사에서 AI 인프라 수혜주라는 서사로 한 단계 끌어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만으로 회사가 굴러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표를 펼치는 순간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25년 3분기 기준으로 나비타스의 매출은 약 1,010만 달러였습니다. 1년 전 같은 분기 매출이 약 2,170만 달러였으니 절반이 조금 넘게 줄어든 셈입니다. 직전 분기 매출인 1,450만 달러와 비교해도 감소입니다. 미국 회계 기준으로 본 영업 손실은 약 1,940만 달러였습니다. 조정 기준으로 보더라도 1,150만 달러 수준의 적자였습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는 줄었지만 숫자만 놓고 보면 매출이 크게 줄어든 적자 회사라는 인상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9월 말 기준으로 나비타스가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대략 1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당장 숨이 막힐 상황은 아니지만 버틸 수 있는 시간도 무한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경영진이 꺼낸 카드가 바로 나비탓 우먼맨이라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사업 방향을 아예 갈아엎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나비타스 매출 대부분은 모바일, 노트북, 소형 가전용 저전력 충전기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중심의 소비자용 디바이스 비중이 높았습니다. 나비타스 이점영은 이 구조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컴퓨팅, 에너지와 그리드 인프라, 산업 전기화 같은 고전력과 고수익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 돈,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모바일과 소비자 장사 비중을 줄이고 AI와 전력망과 산업 쪽으로 회사의 뇌와 근육을 통째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2025년 11월 초에 나비타스는 약 1억 달러 규모의 사모증자를 발표합니다. 나비탓 2.0 고전력 전략을 실행하고 AI 데이터 센터 및 그리드와 산업 전기화용 제품 개발에 투자하며 운전 자본과 일반적인 기업 목적에도 이 자금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술과 전략 관점에서 보면 더 큰 파이 쪽으로 자본과 역량을 재배치하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지분 희석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 자본을 끌어오는 대신 지금 나눠 가진 파이가 조금씩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나비타스를 둘러싼 그림은 기회와 리스크가 매우 강하게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분명한 기회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들어가는 800V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와 산업 전기화에서 커지는 WBG 수요, 그리고 나비탓 2.0 전략을 통한 고전력과 고마진 시장 집중이라는 기회 말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매출 급감과 적자 지속,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과 잦은 자본 조달이라는 리스크가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5년 11월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NVTS의 종가는 대략 9달러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엔비디아 AI 테마와 함께 12달러에서 13달러 선까지 치솟았다가 3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증자 뉴스가 겹치면서 다시 10달러 아래로 밀려 내려온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의 상승을 경험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매출 대비 주가, 비율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도 이미 많이 당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리포트에서는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이 20배를 넘고
때로는 30배를 크게 넘는 구간까지 갔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AI 프리미엄이 꽤 두껍게 올라가 있는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나비타스 반도체는 이런 캐릭터를 가진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의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 갤륨 나이트라이드와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새로운 재료를 들고 GPU와 전기차와 태양광과 전력망까지 이어지는 전력의 길목을 갈아 끼우려는 회사 엔비디아의 800V AI 데이터 센터 전력 구조의 파트너로 이름을 올리며 AI 인프라 정의 배선도의 한가운데로 들어온 회사. 하지만 지금 실적만 놓고 보면 매출이 반토막난 상태에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증자와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회사.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비타스는 GPU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과 전력망의 전력 길목을 실리콘에서 갤륨 나이트라이드와 실리콘 카바이드로 바꾸려는 위험도 크고 변동성도 큰 전력 반도체 플레이어입니다. 이 한 줄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NBTS라는 티커는 더 이상 작은 전력 칩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전환이 어떻게 하나의 전력 반도체 서사로 엮여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 종목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 이어질 AI 인프라 및 에너지와 반도체 스토리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전력 루트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